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반가워요. 우리가 지금 화폐금융론이라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한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마이너스 정책 금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중앙은행들이 꺼내든 뭐랄까 비상대책, 비표준적 통화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오늘도 우리 교재 정운찬, 김홍범, 김진일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이 혁신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죠. 근데 오히려 돈을 내라뇨. 하하, 그렇죠? 바로 그 생각, 그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을 깨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돈을 보관해주는 값으로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세상.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이건 절대 깨질 수 없다. 마치 물리학의 법칙처럼 믿었던 하나의 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0% 금리의 벽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나 나올 법한 대원칙 같은 거였죠. 금리는 절대로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믿음이요.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영의 한, 영어로는 Zero Lower Bound, 줄여서 GLB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명목금리는 0이 바닥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나 오랫동안 이 0의 벽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아, 혹시 현금 때문 아닐까요? 채권 같은 데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적어도 원금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수익률 0%는 보장되잖아요. 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채권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0.5%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내 지갑에 혹은 내 금고에 현금을 넣어두겠죠. 현금은 적어도 수익률 0%는 보장해주니까요. 바로 이 논리가 0의 벽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믿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치는데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리를 0% 근처까지 다 내려버려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몇몇 용감한 중앙은행들이 이 금기의 벽을 한번 부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금기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첫 시작은 2009년 7월 스웨덴 중앙은행이었어요. 세계 최초였죠. 그러다가 2014년이 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로존, 덴마크, 스위스가 줄줄이 동참했고요. 2016년에는 아시아의 일본까지 이 전례 없는 실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역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기 가로로 쭉 그어진 선이 바로 그 0%의 벽이에요. 한번 보세요. 유로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의 금리가 모두 이 선 아래로 어떻게 뚝 떨어지는지. 정말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들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빼는 그런 대혼란은 없었을까요? 교수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다들 은행에서 돈을 빼서 집에다 현금으로 쌓아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아무 일 없이 가능했던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핵심을 짚었네요. 모두가 현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 없이 어떻게 이 정책이 작동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마이너스 금리는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예금 통장에 바로 적용된 게 아니었어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둔 돈,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 우선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둘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이나 큰 기업이 수천억 원의 현금을 직접 보관하려면 그걸 어디다 두겠어요? 금고도 만들어야 하고, 옮기려면 특수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차라리 마이너스 0.5% 이자를 내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돈에 한꺼번에 적용한 게 아니라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충격을 줄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책의 진짜 목표는 뭐였을까요? 무슨 마법 같은 특별한 효과를 누린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돈 그냥 중앙은행에 쌓아두면 손해보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어서 그 돈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줘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어 하고 등을 떠미는 거죠. 이걸 통해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투자를 늘리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의 속마음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게 아주 잘 드러나죠. 유로존이나 일본처럼 덩치가 큰 경제권들은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강화가 가장 큰 목표였어요. 돈을 더 풀겠다는 거죠. 반면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개방경제 국가들은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자꾸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수출에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즉 자국 통화 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라는 카드를 썼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은 것 같아요. 이 파격적인 실험,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그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이죠. 과연 이 전례 없던 통화정책 실험은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였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째, 이러다가 은행들 수익이 너무 나빠져서 돈을 중개하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쓴다는 건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다. 셋째,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엉뚱하게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몰려서 거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고 현금을 쌓아두는 유동성 함정이 더 심해질 거라는 공포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을까요? 몇 년간의 실제 경험이 쌓인 뒤에 세계 경제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IMF가 내놓은 평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중대한 부작용 없이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한마디로 우려했던 것만큼 큰 사고는 안 쳤고 나름대로 효과도 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대출금리나 채권금리가 떨어졌고 걱정했던 은행 수익성 악화나 현금 사재기 같은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었던 벤 버냉키 전 의장의 평가도 비슷해요. 크지 않은 편익과 관리 가능한 비용을 모두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금리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0까지 떨어진 비상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지, 즉 합리적인 조정안 정도는 된다는 거죠. 뭐 엄청난 대성공도 끔찍한 대실패도 아닌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하나 뭐 생겼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 경제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결국 우리가 화폐 금융론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와 딱 연결이 돼요. 이건 단순히 시험 잘 보고 학점 따기 위한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뜯어본 것처럼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뉴스를 볼 때, 환율이 오르내릴 때,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 그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과 정책적인 의도를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배운 마이너스 금리가 중앙은행이 가진 마지막 비밀 무기일까요? 천만에요.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은행이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가게에 직접 돈을 주는 헬리콥터 머니 같은 훨씬 더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경제 이론도 그에 맞춰서 함께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말고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경제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